저희가 오늘 이제 제공하는 이 영상은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공동 투자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기획을 해서 찍게 됐어요. 영상이 좀 다소 깁니다.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말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할 예정이거든요. 좀 길어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빌딩제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이혜령 팀장도 촬영에 한번 저희 합류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를 너무 맡아갖고 바빠가지고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동안 이제 영상에서 얼굴을 많이 못 봤었는데요. 오늘 한번 모시고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공동 투자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대략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35개 정도 되는데 20건 정도가 이제 공동 투자입니다. 공동 투자에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오랜만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령 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계속 대표님 밑에서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눈꽃도 새 없이 바빴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같이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공동투자 말만 들어도 벌써 무섭잖아요. 공동투자를 왜,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됐고 공동투자에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공동투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원래 저희가 공동투자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소설원 망원처럼 위탁 운영하는 걸 했었는데 아무래도 재작년에 얘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서 일반 주택을 용도 변경이나 이런 멸실이 어렵게 되면서 강남 외지역의 주요 지역에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인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 이런 꼬꼬마 빌딩이라 하면 뭐 15억에서 뭐 30억 사이 이런 게 이제 꼬꼬마 빌딩이잖아요. 이런 걸 사실 매입해서 이걸 밸류업해서 디벨롭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소액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좋은 게 이 디벨롭 사업이고 제일 좋은 게 강남에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디벨롭에 맞게 소액 투자자분들을 공동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됐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였어요. 예규 때문에 이제 용도 변경이나 멸실 이슈가 있어서 못한 것도 당연히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소액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뭐 예를 들어 마포에 가서 뭐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놓고 되팔던지 뭐 용산 지역에 가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이제 되팔던지 이런 행위를 하셨었는데 소액 가지신 분들이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다 디벨롭을 해놓고서 임대를 맞춰도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건물 안 사는 거죠. 뭐 수익률 3% 나오는 거 안 사는 거죠. 지가 상승에 있어서 마포랑 강남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 가지신 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아이템을 내놓은 거는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게 강남 디벨롭이잖아요. 강남에 신축하고 강남에 리모델링하고 강남에 임대 맞추고 강남에서 되팔고 이거 하나만큼은 저희 엄청 자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제일 자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공동 투자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시작하면서 저희도 되게 무서웠었잖아요. 왜냐면 나라면 할까? 이게 내 돈 10억이고 내 돈 7억이고 내 돈 5억이라면 이걸 과연 할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어려웠었던 게 돈을 묻었을 때 주체가 이제 누구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손님들. 실제적으로도 본인이 공동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아직까지도 엑시트를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으시고 맞아요. 있고 했는데 이제 좀 사기도 당하고 아니면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공사가 멈춰있는 경우라든가 저도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사실은 진행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여럿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검토라든가 세금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법무사님 만나고 세무사님 만나고 동업계약서 네, 검토하고 동업계약서 작성 막 밤 12시까지 남아서 그렇게 해서 했던 거라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3명이 공동 투자를 해요. 그러면 A, B, C 3명이 이제 아는 관계야. 뭐 친구고 뭐 혹은 친척이고 가족끼리 할 수도 있고 이웃끼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3명이 예를 들어서 이런 진행 절차나 프로세스나 혹은 건축이나 임대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되팔리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대로 모르고 하잖아요. 셋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싸움 나는 거죠. 벌써 설계할 때부터 야, 난 이게 좋은데 난 저게 좋은데 이러면서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시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축 짓는데 제대로 되는 거 잘 없잖아요. 공기가 제대로 예상한 대로 안 가잖아요. 그리고 임대 놓을 때 문제 생기지. 문제 생길 때마다 셋이 한번 이 프로젝트 하면은 의상해갖고 그냥 뭐 인간관계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어설프게 아는 사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한 명 껴있다. 그러면은 이 둘은 그냥 쫓아가다가 마지막까지 가보면은 뭐 이거 생각한 대로 안 나온 건데 이러면 이제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2대1로 싸움 나가지고 이제 소송 붙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꼼꼼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그 결과 이제 저희가 1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통해가지고 첫 번째 공투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게 됐죠. 그때 오히려 공투를 그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이 먼저 해달라 그랬어요. 결과물들을 보고 뭐 그때 당시 실투 자금액이 15억 들어가고 뭐 20억 들어가고 18억 들어가고 이런 현장들을 보시더니 공투를 되려 해달라고. 지금 하고 싶은데 자금이 안 되고 목적은 같으니까 이걸 협업해서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하셨죠. 그게 저희 공동투자 1호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개 공동투자가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거부터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22년 11월 강의를 하고 네. 23년도 1월에 공투를 계약을 했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여기 역삼동 834의 41번지 이 신축부지입니다. 여기를 이제 매입지로 이제 선정을 하고서 진행을 했죠. 여기를 매입할 때 고금리 최절정이었었어요. 계약 당시에 2023년 1월 그때 당시에 저희가 6%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년 4개월 뭐 1년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를 짰었죠. 근데 저희가 잔금을 할 시점이 되니까 이자가 많이 내렸어요. 명도하고 멸실 끝나고 네. 거의 6개월 7개월 있다가 맞아요. 7월에 잔금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조금 내려가서 맞아요. 5.2까지 떨어졌었죠. 자, 저희가 오늘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매물지를 선정을 하면은 이거를 계약을 할 때부터 되팔 때까지 모든 프로세스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몇 월 달에 뭘 하고 언제까지는 데드라인으로 어떤 거를 하고 이런 걸 다 정해놓고 하잖아요. 우선 조금 돌이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희가 23년 1월 19일 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법인 사업자 SPC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러면 공동투자에 대한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냐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우리 혜령 팀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공투법인을 세우는데 공투법인 안에 각각의 그 개인의 법인의 대표가 공동대표로 들어가게 되세요. 그래서 개인으로 먼저 계약을 하시고 이 개인으로 계약하신 분들이 개인 법인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 개인 법인이 다 모여서 다시 SPC 공투법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법인의 대표는 계약하신 개인이 대표자가 되시고 SPC 법인의 대표는 각각 개인 법인의 대표님들이 SPC 법인의 공동대표로 되시고요. 공동법인의 주주는 각각 개인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고요. 저희가 계약하고부터 법인 명의 변경까지 한 달 안에 명의 변경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개인이 개인 법인 만드는데 한 2주 정도 그리고 개인 법인이 나오면 공투법인까지 2주 정도 이렇게 걸려서 4주 정도 후에는 공동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이랑 계좌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금이 다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분별로 네 비율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투자자 지분이 다르면 사업 명부에 그 주식 수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지분이 좀 많을 경우에 이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 아니야라는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컨트롤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안전장치가 이제 공동대표라는 건데요. 공동대표란 이 도장이 3개가 무조건 같이 인감증명서랑 모든 행위를 할 때 필요합니다. 나 혼자 단독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꿀팁 엄청 방출하네요. 네, 역시 확실히 그 실무진에 있으신 분들 맨날 이거 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네 그냥 막 술술술 나오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이런 거를 만약에 만들면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걸 쏙쏙쏙 가져가면 리스크가 생기는데 괜찮으세요? 아 제발 좀 가져가서 제발 저희를 대체를 좀 해주세요. 진짜 이거 생각보다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거의 찐으로 한 14개월, 15개월 했거든요.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진짜 이게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적인 거면 이제 법무사 이제 처음 일하는 것부터 개인이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다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 일을 저희가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생각보다 일이 진짜 많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저희는 똑같이 하는 일은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공동투자를 하시면 뭐 2분, 3분, 4분, 2분들 거를 다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은 좀 더 많아진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맞아요. 보고 네. 있습니다. 진짜 이거 많이 보고 따라 해보세요 한번.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려면은 저 사고 200% 납니다 이거. 자, 저희가 이제 계약하기 전에 사실 설계, 의뢰를 미리 해놨죠.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이 진짜 가능한지 이거를 미리 은행 센터장님께 확인을 하고서 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 세 대표님이 다 해서 그렇죠. 가능한지. 맞아요. 저희 생각에 될 것 같아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봐.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하기 전에 예를 들어 A, B, C 세 분의 대표님의 신상과 혹은 이분들의 소득 자료, 이분들이 제공해 주실 공동 담보 이 목록을 다 만들어서 은행에 이제 드립니다.
은행에서 이제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잔금 대출로 이만큼 가능하고 기성고 대출이 이 정도 가능하겠다. 가능 여부 받으면은 금리는 대출 나가는 날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급 만드는 작업을 하죠. 보통 신생법인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트리플 B까지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트리플 B가 안 되면은 그 밑에 단계까지는 이제 하더라도 그 등급을 만들어 놓고 이자를 싸게 할 수 있게 돈을 이제 뭐 한쪽에다 이제 몰빵을 해놓죠. 조금 대출의 금리를 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놓고 그냥 신설법인만 만들어 놓고 의뢰하고서 받으면은 일반적인 금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공사비 대출도 있고 그리고 잔금하고부터 거의 뭐 1년 정도를 이자를 내야 되니까 최대한 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 또 대출 금액이 맞아요. 워낙 크잖아요. 매매가의 80%, 공사비 70%나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실질 0.01% 금리 차이도 굉장히 크게 느끼세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를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서 진행을 하고 요청하시는 여기에 이렇게 개인의 돈 넣어두세요. 아니면 뭐 어떤 거를 만들어주세요. 정기예금을 넣어두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에 따라 좀 잘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잔금을 한 일주일 차이로 하더라도 더 잘 따라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잘 나오고요. 같은 법인이라도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금융 금리 이것도 사실 부동산이 안 해줘도 되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그냥 뭐 지점장님들 혹은 뭐 부지점장님들 소개해드리고 끝날 일인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한 푼이라도 0.01이라도 그거를 애당초 저희가 자금 스케줄표 짤 때 다 짜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은행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등급을 만들어내는 작업 이것도 진짜 저희니까 가능한 거라고 저 진짜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무 데서나 이렇게 쉽게 또 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금리 잘 나오면 저희 되게 기뻐하잖아요. 아, 너무 기쁘죠. 막 5% 예상했는데 그쵸 잔금 나가는 때 보니까 4.6 나간다. 왜냐면 우리 자금에서 여유로워지는 거라서. 아 그쵸.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5억을 투자하시던 7억 투자하시던 저희가 소액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큰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큰 돈을 저희가 타이트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진짜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더 실수하면 안 돼요. 더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은 모든 이제 뭐 은행 금리 작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말 미리미리 유리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대표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이걸 확인하다 보면 좋은 물건을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럼 다 잡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계산을 해놓고 하는 건가요? 다 잡고 합니다. 이게 물건이 이렇게 나와서 고객분들이 이렇게 보기 전까지 이미 제가 다 짭니다. 샀을 때부터 되팔 때까지 언제 어떻게 얼마가 들어가고 이미 설계도 건축 나와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거다. 그리고 그 금리 어느 정도 예상될 거다. 이게 다 취합이 됐을 때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봅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실제로 보죠. 보고서 이제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매물을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주 흔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물건을 이 정도까지 짜갖고 내보내려면은 그 전에 금액 조율도 해야 되고 뭐 명도도 조율해야 되고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이나 멸시 조건 그때 조율해야 맞추면 되고 뭐가 안 맞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도자 조율하는데 금액하고 이런 조건 협의하는 데 있어갖고 이것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뒤에 이제 자금 짜고 이제 서류적인 거 짜는데 보통 한 일주일 안쪽 걸리고 물건 하나 브리핑 받으려면은 그 물건을 저희가 한 3, 4개월 정도 조율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는 이거를 보고 할게요 말게요 라기보다는 와서 보고 준비가 되셨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저는 제 돈이라면은 이거 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 이런 것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프로젝트를 다 돌려봐도 진짜 그 당시에 그 주변보다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되팔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싸게 파니까 당연히 팔리더라고요. 임대도 똑같아. 임대도 좀 싸게 놔두니까 당연히 또 나가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진짜 예전에 잘 잡았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는 것들도 우리 불과 신사동만 이렇게 돌아봐도 난리 나잖아요. 실제로 물건을 좀 오랫동안 받아보셨던 분들은 사실 결정을 할 것도 없이 보자마자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에도 딱 오자마자 저 할게요 이렇게 하셨던 맞아요. 게 워낙 많이 보시면 딱 평단가를 보면 이거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마스터님이 뭐 이게 조율이 되면 이렇게 따진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이거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계속 주시를 하시고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검토하시고 최종으로 한 번 더 눌러서 그게 오케이가 되면은 바로 진행. 저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중개법인도 그걸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그리고 같아요. 막상 딱 조율되면 그냥 안 되면 그냥 내가 한다. 저 이런 마음이잖아요. 네. 가격금 넣으시겠다고. 네, 제가 넣어요. 저는 제가 손님으로 변신합니다, 갑자기. 예. 그럼 난 또 사야 돼? 이러고. 하나 또 사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만큼 되게 저희가 정말 까다롭게 고르고 있어요. 물건 선정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만든 다음에 명의변경 계약서를 이제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죠. 이게 파이널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저희가 중도금을 넣어드리죠. 왜냐면 저희가 잔금을 하기 전에 건물을 부시거나 혹은 이제 근생으로 명도 변경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기에는 계약금 10%만 받고 이걸 다 해주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분들이 보통 중도금을 10%에서 많게는 20%, 진짜 많으면 30%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10, 10, 80 혹은 10, 20, 70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중도금을 내고 그리고서 이제 보통 한 달 안쪽으로 이제 설계 미팅이 잡힙니다. 이 건물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할 건지 이제 저희가 그리게 되죠. 설계 미팅 때 나왔던 이제 조감도를 좀 보여드리자면은요.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비포 사진이거든요. 이제 여기를 이제 부시고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 설계 미팅 1차 첫날에 이게 저희가 확정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디벨롭을 한 게 이제 라인 조명 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창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건물 이름 달고 그 다음에 조경하는 위치 달고 그 다음에 내부 소재 계단이랑 이제 뭐 테라스 부분은 현무암으로 하고 내부 마감은 에폭시, 천장은 노출, 그리고 벽도 노출인데 그냥 복공판을 뗀 상태의 노출이 아니고 진짜 노출 콘크리트를 이제 만들어주는 시공업체를 불러서 7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추가 공사를 해서 이제 마감을 치고 그 다음에 조명은 라인 조명으로 깔고 전구색 조명으로 다 통일. 그 다음에 화장실 스펙, 타일이랑 바닥, 수전, 변기 이런 것까지 저희가 그날 다 고릅니다. 설계 날 모든 스펙을 맞아요. 고릅니다. 이렇게까지 고르는 이유가 그냥 기본적으로 설계 계획을 하고 나중에 견적도서를 받고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기본적인 스펙은 정하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래요. 설계 미팅하면 첫 번째 건물 모양, 내부 도면, 기둥을 어디다 받겠다, 어떤 구조를 하겠다. 첫날 보통 그거 고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의견이 다 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외부 소재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외벽 고르는데 이제 두 번째 미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실제로 이제 다 입혀보잖아요. 입혀보고 이제 모양 잡는데 그것만 해도 또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다 됐을 때 내부 마감 어떻게 할 건데 대부분들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도면이랑 그 다음에 외벽 붙이는 거에만 건물 모양에만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내부를 어떻게 마감할지에 대해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서 오히려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임차인들은 그걸 소중하게 보거든요. 진짜 중요하게 보고요. 그래서 보통 거기서 그걸 정하는 데만 두세 달이 걸려요. FM대로 한 8개월 걸려요 진짜. 그리고 네. 원래 이제 처음 뭐 신축을 한다 이러면 나의 로망과 또 건축사님의 의견이 또 안 맞을 때 맞아요. 이러면 또 시간이 또 지나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은 오히려 설계 미팅 다 끝난 건가요? 또 안 하나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설계 미팅 때 거의 8, 90% 맞아요. 정할 수 있는 건 다 정하고 꼭 말씀하시는 게 견적에 나올 때 지금 말한 것들 추가 비용 없이 다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나중에 추가하는 거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그게 저는 오히려 저희의 강점 중에 하나. 근데 설계 미팅을 하면 공투면 최소 한 두세 명을 하잖아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주도해서 통제하는 건 누가 해주시나요? 스마스터.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나와야 되고요. 저는 막 상상하면 건물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저는 그 자리를 몇 번 가봤고 이미 그 자리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서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겠다라는 게 이제 저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거대로 안 나오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야. 특히 공투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 의견 냈다가 예를 들어 안 되면 안 돼서 나중에 그걸 수정해야 되면 예를 들어 뜯고 다시 해야 되면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임대를 맞춰봤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제가 원하는 임차인 빨리 집어넣어서 빨리 재매각 해드리는 게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안 됐어. 제가 책임져야죠. 근데 예를 들어 거기서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했어. 그러면 이건 제가 제 책임이 조금씩 빠지는 거. 제가 분명 그때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이래서 진짜 수정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통 제 의견을 따라주시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들도 많다 보니까 전적으로 좀 믿고 의지를 해주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동업계약서에도 사실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하고 취합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컨설팅 계약을 맺은 빌딩 진영생 부동산 중개법인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좋은데 이게 뒤에 가서 그게 결과물이 안 나오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거든요.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맞아요. 싸우기 시작하면 네. 끝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근데 그거를 저희 1기 공투할 때부터 그 문구를 다 미리 넣어 놓으셔가지고 저희가 동업계약서는 그때 이후로 자잘한 것들은 조금 뭐 뺀 거는 있어도 수정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설계 미팅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명도를 또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 명도가 얼추 이제 끝날 즈음 해가지고 이제 철거업체 선정을 하고요. 이건 미리 너무 빨리 해놓는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는 공사비가 워낙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가 철거 계약을 미리 계약을 안 해놨잖아요. 그냥 철거하기 한 두 달 전에 이제 섭외를 해서 했었는데 요새는 공사비가 명의 변경 이제 너무 많이 계약하는 날 올라가지고 계약해버립니다. 계약하고 바로 섭외해가지고 일단 싼 금액으로 6개월 뒤 공사하더라도 계약금 일단 먼저 걸어놔요. 그러면 그때 인건비 올랐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철거하기 이제 두 달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철거업체 이제 선정해서 명도 끝나고 철거를 바로 진행을 했죠.
여기는 이제 건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층이다 보니까 네, 심의가 없었습니다. 비용도 네. 많이 세이브가 엄청 됐어요. 세이브 됐어요. 이거 저희 다 하는데 감리비까지 해서 5천 들었어요. 진짜 대박이죠. 엄청 싸게 한 거죠. 부서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잠금 전에 그리고 또 집안 조사하고 측량하고 토목 설계 이 3가지를 또 다 해놨습니다. 보통 잠금 후에 건물 부시게 되면은 착공까지 시간이 한 3개월 걸립니다. 왜냐면은 부셔진 상태에서 이제 측량하고 집안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목 설계를 2주 정도를 하고 견적 도서를 또 견적을 내는데 2주가 걸리고 법규적인 거 따지고 계약하는 데까지 그때 또 이제 한 주가 또 시공사 걸리니까. 선정. 맞아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되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이면 빠른 것 그쵸. 같습니다. 불토심의를 토대로 해서 안전관리계획서하고 착공도 준비해가지고 실제 착공까지 들어가려면은 3, 4개월 정도 걸리죠. 근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그걸 미리 잠금 전에 다 끝내버린 거죠. 매도자분이 협조 많이 네.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매도자분 입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들어가서 문제 생기면 어떡해 라는 걸 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또 경험이 많고 경험 많은 건축사들과 하다 보니까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불도심이 끝나고 착공을 저희가 이제 9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이제 들어갔어야 됐는데 인허가 서류하고 착공계가 이제 좀 늦게 나가지고 저희가 실제 공사 들어간 게 11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3월 중순인데요. 대략 4개월 동안 공사를 진짜 열심히 했죠. 한 2달 정도를 좀 그렇게 힘들게 날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짤 때 보면은 실제 공사는 10개월이면 끝나거든요. 제가 이럴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보통 착공 시점부터 1년을 잡아요. 원래로 따지면은 준공까지 해가지고 7월 달에 끝났었어야 돼요. 보통 이게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허가사항에서 혹은 심의사항에서 딜레이가 된다든지 구청 공무원이랑 혹은 이제 민원이 걸려가지고 딜레이가 된다든지 혹은 이제 추운 날, 너무 더운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공사 못 하잖아요. 이런 거 모이면 진짜 2달 되거든요. 근데 이 2달을 여기다 써버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냐면은 지금 현재 3월 8일 날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한 거고요. 현재 지금 여기가 2층 바닥입니다. 1층에 천장이죠. 2층 바닥이고 전기, 목수, 철근, 통신 이렇게 4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한 층 한 층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전주에 이제 했던 게 이제 1층을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2층 만드는 이제 이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이 정도까지 오면은요 이제 한 층씩 한 층씩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제 2층 만들고 3층 만들고 4층 만들고 5층 만들잖아요. 2주에 한 층씩 올라가요. 이 전까지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거푸집을 일일이 다 잘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지하도 있고 이걸 만드는 시간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2층부터는 속도가 이제 확 붙어요. 왜냐면 이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시니까 확실히 물어보시는 게 적어지시는 것 같아요. 땅 파시거나 인허가 과정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저희 자리예요. 거기서 안 이제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안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안 궁금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나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전주에 회의를 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그럼 저희가 그 다음 주 돼서 이제 갑니다. 보통 목요일 날쯤 이제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다 됐는지 그걸 눈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제 대화를 나누고 현재 뭐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뭐 다음 주에 진행이 어떤 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 이렇게 현황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장 전경 이렇게 사진 찍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주에 어떤 걸 했고 다음 주에 어떤 걸 할 예정인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건축주님한테 이제 카톡방에 이제 띄워서 올려드리고요. 보고서 플러스 이제 현장 사진 또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마다 네이버 밴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 계약했을 때부터 법인 설립했을 때부터 만들었던 혹은 은행 대출 뭐 영수증까지도 모두 다 스캔을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그 밴드에 다 업로드를 합니다. 밴드에 하는 이유는 카톡은 뭐 열흘 지나면은 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만기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톡에도 선 보고 하지만 밴드에도 하나하나 다 남겨놓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든 걸 자료화를 시켜놓고 건축주님께서는 이제 궁금하실 때 언제든지 열어서 보고 한 주 열심히 일하시고 금요일 날 이거 보시고 잘 됐군.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푹 쉬시고 생각나면 이제 한번 오셔갖고 보시고. 근데 저희가 한두 개 현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지금 수십 개의 현장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거를 다 꼼꼼하게 이렇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공사에서 공사일보나 공사일지를 주십니다. 주간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거 받아보시거든요. 그거 받아보시는데 그거 받아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저희는 플러스 알파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걸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는 그 공사일보만 제공을 합니다. 그걸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 감독도 저희가 직접 해서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고 되게 또 좋아하세요.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진짜 하시는 이게 정말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시공사에서 절대 웬만하면 먼저 보고 안 해주잖아요. 저희가 또 한 달에 한 번은 시공사에 오셔가지고 시공사가 2개 현장 맡은 분들도 있고 5개 뭐 1개 있는데 다 들어오셔서 본인들의 현장에 대해서 지금 공정률이 어떻고 예정된 공사가 이때인데 이때까지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빨라지거나 늦어지면 왜 그런지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다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대표님께서 다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의 거예요. 한 주 동안은 회의만 해야 돼요. 네. 저희가 이제 매매 금액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 등기비용, 은행이자 1년치 이제 잡아드렸고요. 이 당시 이제 저희가 5.8을 잡았었는데 5.2에 나갔어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신축공사 이제 17억 잡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철거비용, 그 다음에 설계비용, 신축비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감리비용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 계약한 게 15억이 안 돼요. 15억이 안 되고 설계하고 감리비용이 9천, 철거비용 5천. 오히려 돈이 남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그 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더 추가하고 싶을 때 뭐 대나무를 더 심자 그럴 때 심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한 달이 예를 들어 준공 시점 가가지고 밀릴 수도 있어요. 건축과에서 봤는데 잠깐만 이거 더 해 이러면서 준공이 막 한 주, 두 주 막 밀릴 수도 있잖아요. 공출수로 이렇게 예비비가 있는 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주의 차입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정산할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벌써 이 은행 이율부터가 엄청 세이브가 됐죠. 세이브가 진짜 많이 됐어요. 5.2 되면서 여기서 확 줄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사비 이 기성고 대출을 잔금 시점부터 이제 1년 내는 걸로 계산을 또 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인 거는 공사 들어가고서 한 3개월 뒤에 보통 토목공사 끝나고 이거를 이제 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10억 9천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이런 식으로 나눠봤거든요. 여기서만 해도 벌써 진짜 일단은 이제 이자가 남는 구조가 되죠. 원래는 1년이 네.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시공대출은 조금 천천히 나와요. 1층 타설하고 내 돈 먼저 내고 나중에 잔금하고 나서 한 3, 4개월 뒤부터 발생을 하고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1년이라고 잡아놨지만 1년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까지는 이자를 잡아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자 금리도 내려갔기 때문에 한 1년 한 4개월, 5개월치 정도로 잡아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대략 몇 천만 원 세이브 했어요. 여기는 이거 철거에서도 많이 세이브했고 정말 그때 생각해보면은 진짜 완전 중개법인에 문의도 없고 그렇게 얼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시장에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간 투입 금액이 이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총 22억 사업이 드는 이제 비용을 투자자 이제 세 분께서 이제 하셨고 10억, 7억, 5억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표님께서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똑같은 지분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셨는데 사실 10억에 있는 분은 5억만 투자하기 싫고 5억 있는 분한테 7억을 만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1기 때는 딱 그 정해진 1기 수강생 분들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금액이 있는 걸로 비율을 조정해서 했는데 그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총 22억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투자금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최종 이제 엑시스를 했을 때 수익률이 되게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0억 투자하신 분의 세전 수익금은 10억이었고 7억 투자하신 분의 세전 수익은 7억 5억 투자하신 분의 세전 수익은 5억으로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작년 초잖아요. 이거 얘기하시면 또 나는 옛날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때 당시에는 진짜 강남에 빌딩이며 아파트며 거래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때는 저희가 그 100% 수익이 가능한 매매 금액이 많이 떨어진 것도 요인 중에 하나였었고, 두 번째 공사비도 지금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거의 100% 수익 거의 마지막이었었어요. 지금 요즘 짜는 거는 거의 뭐 60%에서 70%요 사이가 나옵니다. 이 똑같은 현장을 지금 한다고 하면 22억으로는 좀 안 되죠. 힘드세요. 안 되죠. 26억, 7억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그렇다고 저희가 27억 들어갔으니까 27억 더 받아들인다 하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시장에서 안 팔리니까.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팔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각가를 책정해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27억이 들어왔어도 21억, 2억 이 정도를 덧붙여서 팔면 그게 지금 현재 가능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60에서 70% 정도 수익률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 당시에는 100%였지만 요즘은 60에서 70% 정도 된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공동투자 1편을 지금 오늘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편까지 다 찍어볼 건데 수익률이 다 달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쨌든 바뀐 지가 좀 되기는 했어요. 지금 반년 넘었죠. 8개월쯤부터는 이제 거의 뭐 60%에서 70% 사이 요즘 이제 자꾸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자부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원래 그전 시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100%가 가능했던 거고, 점점 물가는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하는데 수익은 계속 100% 내주겠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수익도 사실 65%에서 70% 정도 이렇게 안전한 강남에 투자한다는 건 높은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높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내 돈 실투자금 10억을 들여갖고 집을 샀어. 세전 10억이 오르려고 그러면 얼마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진짜 웬만한 불장을 2번 맞아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33평 아파트가 뭐 평당 1억, 강남이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그럼 얘가 이제 뭐 43억이 돼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럼 대표님 이렇게 해서 최종 그러면 몇 년도쯤에 끝나는 거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25년까지 잡았어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되고 임차를 맞추면 저희가 내년에 매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총 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린 건가요? 진행되는 데는 2년 정도 걸려요. 계약부터 용도하고 잔금까지 6에서 8개월 공사하고 하다 보면 2년 정도 걸리는데 임대 맞추는 것까지는 이제 그 정도면 되는데 매각은 조금 시기를 봐서 대표님께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까지로 잡고 계시면 좀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맥스 3년을 잡는데
보통 2년에서 2년 초반이면 네, 그게 다 맞아요. 끝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워낙 상품성 좋게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럼 내가 공동투자를 하고 싶으면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될까라는 되게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7억 있어도 되고 뭐 10억 있어도 되고 15억 있어도 되고 그렇죠. 20억 있어도 20억에 맞는 물건 하는 거고 제일 많이 성사가 되는 게 7억에서 한 15억 사이 요쯤 현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체결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비율이 제일 많으시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되고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막 오셔갖고 막 이렇게 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진짜 급매물이 한 달에 한두 개 나오거든요. 한두 개 나오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인연이 됐던 것들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금액 때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주로 많죠. 팀장님은 실제로 상담해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금액은 사실 다양하게 많이 오세요. 맞아요. 예, 뭐 7억, 8억부터 뭐 30억, 60억, 100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봉투 기준으로 보면은 뭐 최소한 7억, 8억 정도 되시는 분들 한 3분에서 4분 정도 진행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시고요. 문의 주시는 분들도 한 7억에서 10억 분들이 좀 많으세요. 기다리시는 분도 많지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왜냐면은 저희가 조금 뭐 정리 조그만 거 하나 하거나 전세 자금 줬던 거 뺀다거나 이러면 보통 생기시는 게 한 10억 전후. 여기서 또 조금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7억 있어서 10억 있어서 이 강남 공투에 투자할 수 있대 해서 아파트를 팔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 팔지 네. 마세요. 아파트 팔고는 오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책임 못 져요. 조금 걱정돼가지고 왜 집을 팔고 하면 안 돼요? 저 집 팔고 들어갈래는데? 근데 저희 대표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지금 아파트 시장이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손해까지 보면서 팔고 오시면 손해를 메꿔야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시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그리고 딱 이걸 위해 무작정 억지로 막 이렇게 손해보고 팔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계획에 뭐 아파트를 옮기든가 아니면 빌딩을 사든가 이제는 조금 아파트 이거는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라고 하시면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 거를 고려하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무조건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손해지만 다 팔고 오겠다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혹시 궁금하시면은 저희 회사로 먼저 문의 상담 주시면 받으시고. 먼저 상담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를 저희가 상담 때 말씀드리니까 하시기 전에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문의 주시고 상담하시고 저희 대표님도 만나시고 나서 내가 정말 정확한 이렇게 플랜을 짜고. 팔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순으로 해서 가면 확실하게 이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손해보지 말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유튜브만 보고 판다거나 그러는 거는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으세요. 대표님께서는 그럼 공투를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일단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소액 투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7억, 10억, 12억 이렇게 갖고 계신데 강남은 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소액 공동 투자는 이제 계속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금액 크게 문의 주시는 분들은 그거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동 투자, 이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마음이 가요. 저희도 되게 없이 시작해서 정말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저희 건물을 갖게 됐잖아요. 강남 건물 가져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팔고 나니까 자산 점프되는 게 저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다른 분들 것만 해드리면서 뭐 수수료 받고 이런 사람들이면 몰라도 저희도 진짜 실질적인 강남 건물주고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 길을 정말 증명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뭐 그냥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받고 일하잖아요. 돈 받고 일하면 잘해야죠.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진짜 전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공동 투자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촬영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